네, 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어젯밤에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어, 잠시만요. 자,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저는 매매하는 거는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뉴로메카는 어제 시간외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높이 뜨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매도해야 될 위치에서 일단은 매도를 할 겁니다. 제가 매도해야 될 금액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매도를 할 거고요. 제가 본래 매도할 포인트로 잡았던 금액대가 43,600원이었는데 더 위로 매도를 하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는 매도가 안 걸려서 다르게 매도를 주문을 할게요. 네, 43,600원에 매도를 걸어놨고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오늘은 내려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네, 어제 네, 딱 이 자리입니다. 윈텍이랑 라운텍 그리고 위세하이텍 이 세 종목을 위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윈텍이 높은 자리에서 출발했고요. 내려오면 먼저 매수를 할 겁니다. 네, 매수를 했고요. 라운텍도 위치가 좋았고 라운텍은 네,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지는 위치 부근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어느 쪽이 대장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켜볼 거예요. 어제 매수한 금액의 일부는 매도를 지금 하겠고요. 포스코 엠텍이 어제 제가 신용으로 매수를 못했던 건데 일단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네, 이수화학이랑 원준 이쪽이네요. 네, 뉴런메카를 일단 매도를 했고요. 일부를 매도를 했고 여기 윗가격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매도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제가 매도할 위치에서는 매도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라운드택은 내려오면 더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세 하이텍 정보는 아직 돌파를 못했던 지금 상황이고요. 아침에 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마 나올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우선 어제 따로 뭐 추가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하니까 오늘까지도 영향은 줄 수 있다. 특히 4천억이 넘게 터졌는데 시가가 마이너스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또 한번 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포스코 MTEK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심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좀 더 매도를 했고요. 이수학이 조금 더 강했던 모습이어서 이수학이 먼저 올라가고 있네요. 시장은 견고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셀바스도 어제 저점을 깼네요. 우선 그러면 여기선 셀바스 쪽은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로만 우선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에코드림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겠고요. 종목을 정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먼저 매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윈텍 종목이 조금 더 강하죠. 라운텍보다 좀 더 강했습니다. 아침에 시가가 좀 더 높았고요. 매수하는 포인트는 좀 높긴 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 매수 포인트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깨고 있고요. 12940에 매수 주문을 넣을 건데 지금 다른 종목들 중에 더 강한 종목이 있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종목들이 지금 일부만 있는 상태이고요. 위리컴퍼니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손절하는 것도 정해져 있죠. 차트를 되돌려 보고 있고요. 리세 하이텍은 앞에 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저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 자체가 800억에서 900억 정도인데 1000억에서는 좀 모자라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선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인공지능 테마이긴 한데 지난밤에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죠. 다우랑 같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하락을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24100에는 24200 이쪽에는 제가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 밑에 금액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1%권까지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 좋게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겠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경고가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 2차전지 쪽 그리고 리튬 테마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강원에너지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에코프로가 먼저 상승을 했었죠. 에코프로가 지금 또다시 전고를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도 강한 힘은 보여주고 있네요. 라운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추가로 주문을 넣겠어요.
8520, 8530, 8530 정도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은 윈텍이고요. 윈텍도 내려온다면 라운텍이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8530, 8540까지 보겠고요. 윈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윈텍의 경우에는 오늘 신용 매수가 계속 가능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KCS가 13 밑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온다면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오늘은 다행히 9일째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900) 정도에는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90에 오면은 매수가 되도록 한번 살펴보겠고요. KCS 오게 되면 신용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조건도 걸어둬야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고요. KCS가 그래도 투상을 갔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고 해서 큰 금액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절반 정도를 매도한다든지 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손절하는 것도 똑같이 매수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해 조건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KCS 같은 경우는 9750에 매도 가능 수량을 이제 60주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매수가 된다면 더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매도 금액을 계산을 해서 차라리 설정을 하겠습니다. 60주를 이 금액대에 매수하게 되면 약 계산을 다시 해야겠네요. KCS 100만원씩으로 해놨고요. 만약에 저 가격을 이탈을 한다면 200 정도에 되는 금액을 매도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매도 가능 수량의 80% 계산을 잠시 할게요. 50%는 매도하는 걸로 수정을 바꿔 놓겠습니다. 라운텍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는 더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가 움직이면서 더 올라가는 걸로 보이네요. 에코프로는 확실히 강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여기서 이 선을 깨고 다시 들어올렸다가 다시 위로 횡보를 하고 또 위로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2차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힘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라운텍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며칠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리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매매할 위치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네,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똑같이 상승하는 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시총 높은 종목들이 아직은 초반에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보통 삼천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이 종목을 더 많이 매수를 할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800원, 8,800원까지는 윈텍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8,800원에 매도를 걸어 놓고 8730이니까 어차피 VI가 걸리겠죠. 라운텍이 똑같이 같은 테마군으로 움직인다면 윈텍이 올라가고 있을 때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라운텍이 많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윈텍이 올라가는 동안 얘가 대장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밑에서 잡으면 또 다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텍이 좀 더 강하고요. 네, 오히려 시가를 깨게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깼을 때 추매를 한 번 더 했고요. 위세 하이텍은 내려와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위세 하이텍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였고 똑같이 월봉의 상태는 좋았어요. 월봉의 상태, 주봉의 상태. 근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먼저 과거에 한번 출발했었죠. 여기서 출발했고 두 번째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장소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강하게 올라갈지 말지 매물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단독 상한가거든요. 다른 종목과 겹치지 않는 상태라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똑같은 상한가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다르고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윈텍이랑 라운텍도 다르고요. 위세 하이텍은 앞에 뭔가 이런 봉들이 꽉 차 있는 봉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봉의 힘보다는 약한,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위를 뚫고 내려온 뭔가 지지대가 있으면 이렇게 균열을 낸 모양이라면 균열을 내고 여기서 완전하게 장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진짜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처럼 느껴진다면 위세 하이텍은 뚫고 나온 게 아니라 뚫어서 위에서 팔고 내려왔다가 뚫고 여기서 팔고 내려왔다가 다시 뚫는 그런 형태라서 여기서 더 가려고 한다면 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가 더 강한 게 있거나 이런 종류의 부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늘 저점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여기까지 또 내려온다면 일단은 여유롭게 추매를 해보겠습니다. 25800 금액대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여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아침에 조금 반짝였다가 지금 이 녹색 선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올랐다가 좀 수그러든 상태. 아침에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한 이유는 강원에너지가 결국엔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에너지가 경고에 들어간과 동시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천억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돈이 쏠려 있는 바람에 대장이 마치 바뀐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텍은 조금 더 상승하다가 멈췄네요. 여기까지 상승하다가 내려앉은 그런 상태이고, 거래대금은 뭐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전일에 약 500억 정도, 그러면 오늘은 만약에 오늘 끝나는 형태로 간다면 약 1500억 정도, 많으면 1500억 정도 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침에 200억이 터졌다는 얘기는 지금 9시 20분이에요. 200억이 나왔다. 지금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나온다고 하면 300억이 될 텐데, 300억에 약 6배 정도면 1800억. 많이 나오면 18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준수하는 금액으로 음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게 무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일 알루미늄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사마 알루미늄도 한번 볼까요? 사마 알루미늄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경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조일 알루미늄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그리고 한농화성은 어제 저점을 지키면서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제 이 종목이랑 비슷한 종목을 보여드린 게 라온텍이었죠. 여기 저점을 지켰을 때, 그죠? 여기 하루의 저점을 지키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유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종목을 돌려보긴 했거든요. 돌려봤는데 우선 매매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돌려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돌려봤는지를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는 이 저점을 지키게 되면, 이 음봉의 저점을 지키게 되면 계속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추가로 해봤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직 이 상승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천억이 넘게 거래대금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중심부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다른 테마의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기다리면 여기 지켜줘야 될 저점들을 지키게 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나레 바이오도 지금 이 녹색 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302 정도의 매도를 할 건데, VI랑 거의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VI의 근처에서 한번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 VI 1조라는 시가총액 때문에 VI까지 찍고서 그리고 나서 매도가 그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02에다가 먼저 매도를 걸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304 VI가 되는 가격의 위쪽에다가 30450에다가 일단 나머지 매도를 걸어 두겠습니다. 윈텍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금 아쉽게 된 모양을 띠고 있긴 합니다. 상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음봉에서 아침에 위로 뜨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여기에 4%권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저는 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여기 살짝 윗가격에서 종가 가격 부분에서 잡았고요. 내려오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와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윈텍이 가지고 있는 테마의 특성상 신용이 풀려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 부분에서 7880, 7890 그리고 아래에 여기에 7,900원에 어느정도 쌓여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일단 상황을 보고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수익률 퍼센트는 줄어들게 되어 있죠. 강원에너지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녹색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가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강원에너지가 더 위로 갈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매수를 해봤고요. 경고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이유는 없고요. 제가 높게 보고 있는 위치 정도는 28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이 좀 전에 매도 신호가 하나 떴었는데요. 포스코엠텍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이 저점이요 10선을 눌렸다가 여기서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더 계속 위로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종목들로만 최대한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요. 확실히 부담도 적고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매매하는 이것에 과거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익혔었던 그 감이 있는데 그 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고 많이 모여 있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3435 VI까지는 한번 보고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더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확 꺾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위로 갈 것인지 저는 일단 매도는 걸어 놓겠습니다. 3460에다가 일단 걸어 놓을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신용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이 최근에 올랐지만 조금씩만 이제 자리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고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그 빈자리를 조일 알루미늄이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원 컴프텍은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안희정 종목이었네요. 그리고 같은 계열로 포스코 엠텍이 똑같이 알루미늄 쪽이었는데 역시 포스코 엠텍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속 계열 쪽으로 힘이 더 쏠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르메카는 아침에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고 지금 잠시 내려왔었고요. 누르메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위로 한번 쳤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또 갭으로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갭을 되돌려서 양봉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쪽은 오히려 저한테 기회가 되는 쪽은 이렇게 상승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반등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 앞전의 움직임에서 이미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 위치, 게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강하게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태.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 번쯤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 이평선인 이 3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들어갔으나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게 되고, 과거에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여기 있는 모습처럼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3일선을 올라타고 여기를 깼다가 올라탈지 아니면 그냥 횡보했다가 올라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모습이 또 여기서 나온다면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맞습니다. 그림은 일단 그려놓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왕이면 돈을 잘 쓰고 싶어서요. 여기처럼 3일선, 여기 있는 이 선이 3일선이고요. 3일선을 깼다가 회복하고 깼다가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레아 바이오는 한 번 더 밑에까지 내려와서 매수 체결이 됐고 지금은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레아 바이오는 여기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네요. 25,000원 가격대까지요. 그래서 25,000까지 오늘 또 내려오면 일단 매수할 겁니다. (24,9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거래대금이 또 몇 번 들어왔죠. 노란색이 뜨게 되면 그게 5천만원 정도, 1억 얼마였지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1억 5천만원) 이상 체결이 되었을 때 노란색이 뜨게끔 설정을 해놨고, 그 설정이 조금 전에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도요. 오늘 황사가 좀 심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 황사와 관련된 것도 부각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연두색 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상승할지 아닐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3430에 있는 20만 주가 체결이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올라가거나 저걸 밑으로 깬 다음에 다시 3430을 회복시키면서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가 상승을 하려나 보네요. 이 저점을 지켜주고, 조해 알루미늄은 방금 매도가 됐고요.
매도가 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면, 네, 여기 위에 3,500원에 30만 주가 걸려 있죠. 그리고 아까 3430에는 20만 주가 다 체결된다고 지켜줬습니다. 이 모양새면 여기 3,500원을 아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맞겠고요. 위코 종목이 네, 위로 상승하는 날이라고 봐야겠죠. 오늘이요. 양봉이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양봉. (13540을) 계속 네, 고작 두 주밖에 안 됐는데 매수도 안 됐고요. 이 타이밍에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13290까지 13290 네, 춤매를 한번 걸어 놓고 한번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봉에서 좋은 모양이라고 봤거든요. 이 저점을 계속 지켜줬고 오늘도 저점을 지켜줬어요. 특히나 오늘 저점은 미국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밑으로 밀렸는데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밀렸는데 한호가만 밀리고 계속해서 땡겨서 올렸다. 그런데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라운텍을 보시면 이 저점을 깨기는 했죠. 그런데 네, 저는 매수할 위치에다가 매수를 걸어 놨었고 제가 계산을 했던 그 금액만큼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라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민텍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8,800원에 걸려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네, 여전히 8,800원에 걸려 있습니다. 8,800원에 걸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선 자체가 저가 대비로 설정해 놓은 선이라서 가능한 것이고요. 파원에너지는 가는 척 하더니 네, 다시 안 가고 있습니다. 미코도 가는 척 하더니 안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지수 상황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지수 상황이 네, 어제 나스닥 영향 때문에 갭을 갭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지켜줄지 아니면은 여기 선까지 다시 내릴지 그건 한번 봐야겠는데요. 앞으로 있었던 모습 자체에서 과거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여기를 지지하고 들어올렸다가 지지를 못하고 깼죠. 깨고 나서 여기를 헤딩하고 헤딩해서 돌파를 하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루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선들이 돌아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고요. 3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위에 있다가 내려왔고 다시 들어올렸다가 내려왔고 다시 들어올린 상태, 즉 아침에 여기 오전에서는 오전 시간대에는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여기 금액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올라가는, 이걸 이쪽으로 당길게요. 이 모양으로 된 상태에서 오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오후쯤에는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이평선 모양에서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고, 전제 조건은 그때 오늘 이 3일선 위에서 지수도 이렇게 위쪽에서 놀고 있어야만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이평선을 아래로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지수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코도 네, 더 가는 척 하더니 빠지네요. 녹색 선을 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음봉으로 계속 깨고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밖에 되지 않는 봉에서 깨고 있고 133, 네, 1330 밑으로 한번 깨서 일단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매수가 되었고요. 어반 리튬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전 이 정도면 이거는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금양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대장은 이쪽이었네요. 금양을 제가 놓쳤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확실하게 놓친 겁니다.
금양은, 네, 금양도 작년 10월 대비로 해서 거의 10배까지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10배까지 올라오는 게 참 신기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고는 상승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상승하는 날에 매수를 한번 해봤다. 그런데 뭐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주일 알미늄이 더 위에 쳤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고, 어반 리튬이, 네, 이렇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이, 네, 똑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실시간 상한가의 위치에서는 가장 강한 것은 클리노맥스고요. 암 백신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수학도 강한 상태이고요. 이수학은, 네,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양도 강했고, 어제 조정을 받았던 이 봉의 저점을 지켜주면, 네,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앞에서는 지키지 않았죠. 여기서는 지키지 않았고, 또 여기서는 지켰고요. 그러니까 이 11선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는 그런 위치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11선을 통과하지 않았고 11선을 뚫고 올라가는 첫 자리 다음에 조정이 있는 날, 이 저점을 지키게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어제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했지만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테슬라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2차전지 쪽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으로 모든 돈이 쏠려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줄 정도이고요.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는 응용의 버전인데 이미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10선을 한번 닿고 올라서는 이 봉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저점이 잡힐 텐데 그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포인트는 일단 내려놓겠고요. 이 9100까지 일단 가는 거를 체크를 해두겠고, 이 9100까지 매도가 된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월봉에서 모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 위 가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다. 304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텍이 어느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이성은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배터리 쪽으로 돈이 몰려 있어서 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코프로 HN도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같은 2차전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컴퍼니는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지 않은데,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투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수 거래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저점을 지켜준 상태에서 저 위에까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셀바스 AI는 이 저점을 깼지만 지금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벽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만들어진 이 저점을, 새로운 저점, 그러니까 1차 저점은 지키지 못했지만 새로운 저점을 지켜준다면 다시 셀바스 AI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천억이 어제 거래가 됐던 셀바스 헬스케어는 경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또 지켜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바스 AI와 같이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셀바스 AI가 대장을 다시 바꿔서 탈지, 최근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대신에 또 다시 셀바스 AI가 대장을 바꿔 탈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장중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손절하는 위치를 잡으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비, KCS, 브리지텍, 미래컴퍼니, 포스코엠텍, 하나레아 바이오, 윈텍 다 양호한 상태이고요. 주문 가는 금액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나머지 매수 주문을 제대로 걸어놓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오늘 오전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레몬이 내려오지 않네요. 레몬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매매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요. 내려오고 나면 이평선의 모양이, 11선의 이평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나서, 꺾이고 나서 다시 11선을 돌파하면서 2차 상승까지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가 한 번 더 돌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네요. 근데 오늘 강원에너지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매도를 일단 걸었고, 한번 구경하는 셈 치고 일단 보겠고요. 여기 최대로 가게 되면 297, 3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대장이 아니기도 하고, 좀 전에 여기가 받쳐지면서 여기를 매수를 하는 거를 유도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시장의 대장은 오늘로만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서 대장은 다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반리튬, 이수화학, 그리고 금양, 이쪽이 좀 더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수화학이 지금 2차적으로 지금 상승의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양은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어반리튬이 여기서 또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가능한 상태죠. 심지어 미수가 가능하고 여기 박스를 그리고 박스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봄직도 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하이드로리튬은 밑에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점을 맞고 내려오는 중에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고요. 아래에 있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위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군데가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8550까지 먼저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550에 추매를 하고, 그 다음에 17 여기 이 가격대 한번 보시죠.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7950에는 2개, 잠시 취소를 하고 다시 매수를 걸게요. 18550에 2개를 걸고, 여기 17950에 여기서부터는 더 많이 걸고 17450, 17480 이 가격에 더 걸어서 실제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내려왔을 때 걸게요. 17900이고 17500. 그리고 정말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도 매수할 수 있도록 또 걸어 놓을게요. 지금 16910이니까 17.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게끔 감시 주문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이유는 미리 주문을 걸어 놓으면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저렇게 걸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택이 더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3종목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자,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는 것도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강원에너지는 돌파를 해버렸네요. 다른 종목이 상승했다가 눌리는 틈을 타서 강원에너지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주식이 참 재밌어요. 그죠? 어제는 시간에서 그렇게 하락으로 빼더니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올려요. 강원에너지는 위치 자체가 당연히 높은 위치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증백 종목이기 때문에 경고를 들어가더라도 사실 영향이 없는 종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증백 종목에서 이렇게 첫 상한가에 들어갈 때 2천억이 넘게 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 수는 절반이라서, 주식수와 유통주수를 비교하면 절반이거든요. 유통주 수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총이 7,800억인데 약 3,900억 정도의 3천 후반대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충분히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고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어차피 증백 종목이었고 증백에 가지고 덤비는 단타 형님들도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오늘 연속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눌릴 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레몬도 위로 상승을 해버리고 있네요. 경고가 풀리지 않았는데 상승을 해버립니다. 아쉽게 됐네요. 그러면 미래컴퍼니는 안 가고 레몬만 상승을 하고 있네요. VI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누가 봐도 VR을 들어가게끔 생긴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제 들어가겠네요. 들어가려다 마나요? 10,000원이 여기서 안 들어가면 10,000원이 풀릴 텐데요. 안 들어가네요. 네, 10,000원이 풀리겠습니다. 만원도 풀리고 더 밑에까지 풀렸다가 9,900원대까지도 한번 풀렸다가, 네, 저는 빠져나오려고 그냥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금액을 잡아먹으면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반리튬이 상한가를 들어갔나봐요. 그렇네요. 한번 풀릴 수도 있겠는데요. 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30만 주 매물은 방금 전에 매도가 올라와서 매도를 했고요. 풀릴 거를 대비해서 저는 16만 주가 됐을 때 매도를 먼저 하도록 일단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만 주니까요. 2만 주에 11만 주만 되더라도 22억 정도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신용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조건을 추가한 다음에 감시를 걸면 여기서 11만 주보다 작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먼저 일단은 매도가 되도록 설정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레몬이 위로 쳐서 다 매도가 되었고요. 레몬이 없죠. 포스코 엠텍도 올라가고 있고, 미코도 오늘 올라가는 날이라고 봐서 매수를 해봤었는데, 고체 산화물, 좋은 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좀 있죠. 오늘은 배터리 쪽으로, 그리고 어반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리튬과 관련돼서 아직 힘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지금 다시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포스코 엠텍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를 하게끔 주문을 걸어 놓겠습니다. 15,700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15,700원을 간다면 너무나도 많이 과하게 상승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걸어 놓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추매가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25,000원에서 추매가 되었고요. 포스코 엠텍은 위로 가고 있고, 어반리튬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수정을 하겠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지금 좀 풀리고 있네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다시 또 물량을 쌓았죠.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금양도 힘을 더 받을 것 같고, 최근으로만 따지면 2월에서부터 움직인 금액으로만 따지면 지금 180%가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코프로도 지금 12만원대에서 2월로만 따지면 여기에서 약 270%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오늘 고점을 뛰어넘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배터리의 그런 쇼티지 얘기가 증권가에는 조금씩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강했어야 됐던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약해진 상황이 되어버리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왔는데 아래로 처지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네, 아래로 처지죠. 아래로 처지네요. 아래로 처지면 저는 잡겠습니다. 이코가 더 상승을 하지 않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네요. 미코는 후발주자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코도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종목 수로만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매도를 하겠고요. 연습용으로 지금 생각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저점을 깨뜨리면 저가가 지금 12200인데 저가를 깨뜨리면 매도하는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보통 지금 전체적으로 배터리 쪽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11180 그러면 매도를 하게끔 일단 걸어 놓겠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매도가 되도록 일단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쨌든 테마가 있거나 배터리 쪽 시장에서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쪽은 확실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은 리튬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이 LFP 배터리를 아무리 개발을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을 따라오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 더욱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반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불꽃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를 보는 관점은 저는 기존 관점이랑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상승을 하더라도 과연 몇 퍼센트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서 어차피 100%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어차피 약 한 달 정도, 많게는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이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퍼센트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실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최대한 잘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일단 상황을 보겠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접근했다가 계속 홀딩하고 있다가 수익이 깎이는 것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에서 그리고 새롭게 테마가 생기는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보는 연습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텍이 조금 전에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그은 것을 아래로 깨지기 전에 들어 올리네요. 이러면 이 위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 판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 일부 잡히니까 다음에 매매할 때는 그냥 내가 매수한 대로 잘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일부를 매도하고 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네모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원을 깼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VI가 걸렸고요. 여기 10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면 천천히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고가 풀릴 거예요. 경고가 풀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경고가 풀리는 날이 되었을 때 다시 상승을 하다가 눌렸다가 상승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고, 그 예로 아마 코나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들렸다가 들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든지, 아니면 과거에 한신기계 종목이 있거든요. 한신기계,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더 쳐졌다가 이때 또 한 번 더 강하게 들고 올라가죠.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생각한 위치 밑에까지 일단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는 먼저 매도를 할 겁니다. 절반은 평당 근처에 일단 매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윗가격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겠습니다. 매도 주문 다 해놨고요. 어반리튬은 20만 주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잘하면 조금 있으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반리튬이 한번 풀릴 만한 것은, 이제 한번 풀리면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겠죠. 그러면 아마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을 1000억 이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 체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19980에 매도 체결이 됐어요. 제가 먼저 던지는 게 맞았던 것 같고, 미니 체결 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금액이 많이 나오면서 쏟아졌죠. 쏟아지면서 제 거보다는 먼저 체결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또 풀렸고요. 여기서 상한가를 풀리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에 밑에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볼게요. 걸어 놓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18990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한번 볼 거고요. 1890, 19050에 일단 매수 주문을 다시 걸고 순차적으로 또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텍이 기존에 강했던 상한가였죠. 어제 상한가였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VI 가격을 한번 찍고 내려왔네요. 8700까지 갔으니까 아마 VI를 무조건 걸으려고 할 겁니다. 포스코엠텍은 이 틈을 또 노려서 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을 지켜줬더니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VI 가격 근처까지 한번 보여줄 것 같고요. 저는 대장은 아니기 때문에 VI 근처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고, 그 전에 이거죠. 490 여기가 지금 10원이죠. 그러면 10원이니까 50원 14500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어반리튬이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이 이평선, 이 연두색 이평선을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깨는 척 하다가 이 위치를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 강하게 위로 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포스코 엔텍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님들이 매도하기가 쉬워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VI를 걸을 확률이, VI를 꼭 걸게 만들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꼭 VI를 거는 게 아니니까요. 엊그제 저도 예측을 해서 VI를 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VI를 걸지 않은 적도 있어서 우선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고, 어차피 지금은 매도를 하면 제가 수익인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매도를 잠깐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점을, 제가 생각하는 진짜 최고 고점은 여기인데요. 저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까요. 우선 지금은 갈 것처럼 보이는데 10분이죠. 그런데 30분 지나서 여기가 음봉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 그 음봉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또 1분봉에서 판단하려고 할 텐데 1분봉에서 이렇게 깼다가 또 들어올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고, 만약에 정말로 스윙을 가져가고 싶으시는 분들은 스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짧게 매매하고 싶으시는 분들은 짧게 그냥 매매를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금액은 저 위 가격에다가 걸어 놓겠고요. VI가 걸렸다가 풀릴 수도 있는지, 풀렸을 때 위치가 어딘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나머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VI가 걸렸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매도가 안되고 저 위까지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87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레몬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레몬이 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저 위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11180, 111,200을 뚫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방금 전에 뚫었죠? 레몬이 이렇게 강한데 미래컴퍼니는 안 가고 있는 상황.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레몬이 증백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위에 10선 위에서 이 위에서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 저점을 지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제는 눈치를 채셨죠? 여기 첫 번째 만들어졌던 이 저점이 7730이고 7730을 깨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가 흘러가는지, 경고 종목이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다른 종목이 강하게 되니까 윈텍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또 말죠.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고민이 되네요. 일단 양재체는 많지 않은데 VI는 한 번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계속해서 녹화가 길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연두색 선을 지키는지 한번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리튬과 2차전지, 곧 2차 고체 배터리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제가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깨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새 들어 올릴 수도 있다. 한 번에 딱 한 번에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솟구치고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LED 테마인데 어제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제 나스닥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더 많이 상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또 반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 타이밍에 발맞춰서 상승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리하지는 않겠고요. 네, 일단은 1분봉에서 이 봉을 이제 깼고요.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아직까지는 약간 괜찮은 모습.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를 깨고 나서 하나 둘 세 번째 나오는 돌파가 있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쪽으로 쏠려서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은 레몬이라든지 다른 2차전지 쪽에 강한 쪽으로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만주가 걸려있는 것도 체결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체결하면서 넘어갈 때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인 다음에 바로 그 윗각에서부터 던져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던지는 물량들이 좀 전에 나온 걸로 보이네요. 윈테까지 상승을 했으면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에 12개의 봉이 나오기 전에 일단 하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양봉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봉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고 매도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도 진짜 더 잘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한번 보고 제가 경험을 쌓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엔 굳이 1분봉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깨졌고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봉이에요. 이번 1분봉에서 이 12일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매도를 일단 다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목표로 한 금액대 8,800원을 VI도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분 42초. 이거 숫자가 다르죠? 45초, 47초, 2초가 빠르죠? 저렇게 빠른 거는 제 컴퓨터랑 인터넷 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동기화하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는 똑같이 되었네요. 똑같이 되었을 때 상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일단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매도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반리튬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네, 1000억을 넘겼네요. 드디어 1000억을 넘겼고 1000억을 넘긴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저점 19780을 깨지 않으면 오늘 상한가로 계속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1분 보초병으로 일단 걸어 놓겠고요. 그리고 19750으로 매수가 되어야만 감시주문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걸지 못하고 혹시라도 매수가 되면 그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 이 지금 빨간색 선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이 연두색 선을 이제 다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엠텍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지금 모양새는 네, 한번 깼고 하나 둘 셋, 네,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 앞에서 모양을 보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이미 깨고 내려왔지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깼지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매도를 했지만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매수가 됐고 19780이니까 네, 여기에 지금 18,000주가 일단 되어 있죠. 네, 저도 여기다가 받치겠고요. 19760 이하로 가게 되면 모두 다 매도가 되도록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어반리즘의 19760 아마 그냥 일부러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걸어 놓겠고요. 메이크 머터리얼도 네, 횡보를 하고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위로 상승하는 중에 있고, 이렇게 상승하는 날 위로 틀게 되면 여기 지점에서 받아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연습용으로 한번 따로 빼놓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제 네, 레몬 종목은 이미 여기를 닿았네요. 여기를 닿았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이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고 여기가 3%, 3.1%, 3.1%보다 높게 친 일본봉이 보이지 않아서 네, 여기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실제로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네, 이 틈을 타서 지금 네, 상승을 잠깐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호가창의 모습이 지금 5만주, 8만주, 호가창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양새이죠. 그래서 네, 보시면 오늘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면 오늘 지금 30분봉의 저점 24550 여기가 지금 양봉을 만들고 24550을 깨지 않게 되면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차트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시 주문으로는 이 저점 24550을 깼을 때 전부 다 우선 매도를 하도록 설정을 먼저 걸겠고요. 24450에다가 걸고 매도 가능 수량을 해놓고 일단은 조건은 만들어 놓고 장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30분 봉이 끝날 때쯤에 이거를 감시 주문을 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처음부터 매수를 할 때 적게 매수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적게 매수하려고 방향을 잡았던 것이 일단 유효했고, 저는 평소 같았으면 사실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욕심을 좀 더 줄였고요. 욕심을 줄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훨씬 더 제가 매매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저점을 지켜줬고 다시 양봉이 됐죠. 그러면 이때 양봉, 이 저점 나오는데 이탈했다가 양봉, 이탈했다가 양봉, 오늘 저점이 또 나오는데 내일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의 부근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미래컴퍼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미래컴퍼니처럼 여기 저점을 매수한 다음에 홀딩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브리지텍도 매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런메카가 갑자기 상승을 되돌려서 하고 있네요. 뉴스가 등장해서 그런 것 같고요. 10시 14분에 뉴스가 나왔고 매우 강한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시가를
도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시가를 살짝 사육 350 돌파를 했었죠. 시가까지 돌파를 하고 위로 한번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형태라면 한 번 더 시가 위로 더 여기 음봉에서 거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뉴스도 방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 고가를 돌파하면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470을 뚫어주는 모습이 한번 기대가 되고, 한번 뚫었죠? 뚫어서 매도를 잠깐 했고요. 그 이후에는 51000이 51000 위에 음봉이 나올 타이밍에 한번 또 나올 테니까 거래대금의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5만원을 뚫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500에 일단 걸어놨고요. 시가가 여기였는데 시가를 뚫고 나서 3%까지 올라가는 쪽이 매도의 최대폭이라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조금 전에 많이 나왔고요. 더 한 번에 치고 가지 않아서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 번에 치고 가지 않아서 일단 매도했고요. 여기 2만 주밖에 없어서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기술이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네요. 2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은 듭니다. 방금 전에 돌파를 했다가 뉴스가 3개나 지금 나왔고요. 똑같은 뉴스가 3개나 나왔고, 뉴런메카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와 포스코 ICT 뉴런메카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 때문에 올라가는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 뉴스가 일단은 더 올라가는 뉴스가 나오려면 기술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인수 실사를 한다든지 인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는 뉴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팔고 밑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데, 저점이 42900이었고 42750, 약 세호가를 깨고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 정도는 뭐 일부러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졌을 때 여기에 손절하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서 그 물량들을 잡아다가 지금 올리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올릴 때 뉴스를 내보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갭에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수익을 지금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제가 이 연두색 선을 많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연두색 선을 지금 오전 중에 깨지 않았죠. 깨지 않고 나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때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때 갭에서 팔지 않은 것을 아마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30분 봉의 모습을 잠깐 보고 있고요. 30분 봉에서 이렇게 들어올린다면 둘 중에 하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거래대금이 어떤지 한번 보겠고, 1600억까지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30분 봉으로 아주 장대 음봉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터뜨리면서 16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여기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46400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경고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VI가 지금 51,000원이죠. 5만원을 넘겨서 VI까지 간 다음에 공매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를 51,000원 부근에서 공매도를 다 걸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 관리를 해서 경고까지 걸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서 공매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는 상태가 되겠죠. 흐름 자체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2분 정도 남은 시점이라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고요. 밑에서 계속해서 받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음봉이 세게 나올지 말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1분 봉상으로 보게 되면 2% 이상 상승했던 봉 자체가 여기가 첫 번째 봉이 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봉의 개수로는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연두색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겠네요. 한번 걸어놓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봉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 봉을 기준으로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개 전에 9개에서 10개 사이에서 내려오게 되면 더 좋겠네요. 금양이 탄탄하네요. 금양은 여기서 또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금양도 오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 지금은 많이 상승한 위치라서 굳이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고 있을 때 사줘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레몬은 어느새 여기 위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태가 됐고요. SBT테크도 뉴로테크가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볼게요. 여기에 연두색 선을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여기를 지키는 척하고 밑으로 깰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SBT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저점을 지키게 되면 위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예쁘게 여기를 지키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역시 뉴로 메카였다 라고 봐야겠죠. 대장은 역시 뉴로 메카였고요. 카나레바이오가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걸겠습니다.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 매도를 일단 팔린 것이 없기 때문에 카나레바이오가 손해 조건에는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50%로 하고 수정한 다음에 걸어 놓겠습니다. SBT테크가 올라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뉴로메카가 강하게 치고 있고 강하게 여기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보이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뉴로메카가 1600원까지 터지는 것을 한번 구경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주식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1분 봉상에서 이것을 지켜주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매도가 1.8% 매도가 되면 일부를 일단 매도를 하고요. 이게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버벅거리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옮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잠깐의 타임 딜레이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지키는지 한번 보겠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를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똑같이 움직이네요. 뉴로메카가 움직이니까 SBT테크도 움직이고 여러가지 종목들이 같이 힘을 받아서 로봇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선을 깨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릴지 한번 보겠고요. 아니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11번째 봉에서 지금 저선을 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12번째 봉에서 저걸 되돌린다면 11선,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살릴 거면 세게 살려야죠. 그렇지만 살리는 척 하다가 당연히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주는 매도를 걸어놓고, 진짜로 죽으면 여기를 살리지 않으면 다 일단 매도를 해놓고요. 30분 봉상에서 오늘 이번 봉에서 1600억이 터지려는 법이 없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가 자꾸 음봉이 됐다 양봉이 됐다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40초가 됐는데 더 위로 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도를 일단 했고요. 뭐 이후에 더 강해지면 그거는 일단 구경용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 나는 매도를 했는데 30분 봉상에서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서 내려왔다가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걸 한번 지켜보면, 굳이 내가 여기서 1분 봉으로 계속 매매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간값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저점을, 여기 시가인데 43150이라고 시가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탄력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30분 봉을 약간 지켜보려고 하는 중에 있고, 여기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중앙값을 일단 그어보면은 이 중앙값을 지켜주는지도 한번 궁금해지고 있으니까 4580에다가 보초병으로 연습 겸 한번 이렇게 사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감시 주문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봉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봉 움직임도 보고 있고, 걸어놓을 건 다 걸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종목들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는 없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2차 전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에코프로 HN이 다른 에코프로를 대신해서 오늘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HN이 상승을 강하게 하다 보면 에코프로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알아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저는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는 일단 사우디 쪽 얘기가 수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볼 거고요. 꿈비는 저점을 일단 지켜주는 걸 보고 매매를 하겠고, KCS는 내려오면 매수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처음에 오늘 매매를 주로 하고 있었던 윈텍도 여기까지 상승은 하지 않았고 지금은 눌려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음봉이 커지면서, 그렇죠? 음봉이 커지면서 음봉인데 거래대금이 커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여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두색 선이 중요한 선이죠. 연두색 선을 깨고 나면 다시 연두색까지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하겠다. 혹은 한번 내려왔다가 그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를 피레침으로 이렇게 아래쪽을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봉이 될 것을 가정을 하고 여기 밑에서 잡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을 겁니다. 저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제가 유리하죠. 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제가 유리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할 수가 있죠. 여기 밑에 제가 유리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KCS도 이미 걸려져 있고요. 브리지텍도 걸려져 있고 브리지텍은 잠시만요. 브리지텍은 걸려있지 않은데 돈을 아껴 두겠습니다. 우선 챗GPT 쪽 인공지능 쪽은 일단은 소감 상태는 들어간 것은 맞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한 종목들이 일단 있었으니까 브리지텍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제가 걸어놨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는 33,300원까지 또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결국엔 기어코 올라갔네요. VI 가격도 보고 내려왔네요. 보진 않았네요.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50원이니까 250원 여기 250원, 500원 500원까지 위치 33,300원이니까 VI 가격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2차 VI 가격을 보고 내려온 상태고 강원에너지를 굳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더 낮은 포인트에서 일단 매수를 하겠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여기까지 맞고 한 번에 내려오는 거는 22870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야만 저는 매수를 하겠고요. 뉴로메카도 일단 일부는 걸어놨고 46350이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458 여기까지 거래가 되는 걸 한번 보겠고, 더 강하게 아래로 내려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매수하기가 더 쉬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내려오는 폭은 저는 이 정도로 잡겠고요.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아직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은 매우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인수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요. 인수를 만약에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올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초병을 세워놓고 매수를 하고 감시 주문을 꼭 걸어둬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무리하지는 않겠고요.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려오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당장 내려오게 됐을 때를 해볼게요. 오늘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거 여기까지, 여기 위까지 38700까지 내려오는 걸 보겠습니다. 무리할 위치는 아니고 매수를 좀 더 쉽게
이제 조건들을 걸어 놓기 위해서 제가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가격 매수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질 걸 감안해서 34850이에요. 네,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고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질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우선 매수가 되고 나면 여기 윗가격에서 매수가 되는 경우, 윗가격에서 매수가 되는 경우에는 짧게 매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또다시 손절은 짧고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금액을 걸어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주문은 걸어놨고, 네, 포스코엠텍이 VR을 걸었죠? 결국엔 VR을 걸었습니다. 돌아가면서 VR을 걸고 있는 느낌이에요. 레몬도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중이 있고요. 네, 이평선을 다시 되돌렸죠? 이평선을 되돌렸고, 어반리튬은 제가 걸어놨는데 아직도 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레몬이 오늘 상한가를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상승하고 차라리 눌리는 게 낫고요. 오늘 상한가는 지금 어반리튬, 네, 다른 종목들은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짝꿍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이드로리튬이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매도도 어느 정도 다 걸어 놓고 저는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잠시 걸어 놓고 하겠습니다. 윗가격에도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매수 주문도 걸어 놔야겠죠? 네, 매수 주문도 추가로 매수할 위치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평소에 매수하려는 양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네, 까먹지 않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격까지도 이렇게 알뜰하게 수정을 해서 걸어 놓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엠텍이 더 위로 치고 있어요. 네, 잘 올라가네요. 다른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마 알루미늄도 한번 볼게요. 여전히 똑같고, 조일 알루미늄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양이고요. 네, 그렇다면 포스코엠텍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는 매도를 하고, 봉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봉이고, 거래대금이 터졌던 금액으로 보면, 네, 1800억까지는 아직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800억까지 터지면은, 네, 여기 위로까지 정말 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위에다가 걸어놓고
한 번에 치지 않아서 지금 여러 번 그냥 나눠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녹화를 하는 게 맞겠고요. 다른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 좋은데 완벽하게 시원하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고, 하나레아 바이오는 네, 이 저점을 일단 깨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깨게 되면 손해액은 좀 생기긴 하겠네요. 2만원 넘게 손해액은 좀 2만원이니까 절반을 팔면 네, 일부는 손해액이 생길 텐데 손해액이 좀 생기더라도 네,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 한번 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매를 하는 것도 일단은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깨지면 여기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네, 여기에 감시 주문으로 금액을 걸어놓고 23100까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완전히 많이 내려오는 거라서 매수를 일단 걸어놨습니다. 어반리튬이 네,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좀 전에 매수가 됐었군요. 어반리튬이 풀렸네요. 또 상한가가 풀렸고, 좀 전에 풀렸습니다. 좀 전에 풀렸고, 여기 이하를 깨게 되면 손절하게끔 잘 설정을 해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고요. 네,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매수할 거 조건들 다 걸어놨고, 매도도 다 걸어놨고 해서 여유롭게 상황을 보겠고요. 네, 뉴런메카는 여기를 또 내려오다가 살짝 돌렸죠. 네, 돌리는 모습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 줄을 걸어놓고 보초병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것도 보초병으로 남겨놓겠고요. 여기 저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저점을 이탈하면 34550을 이탈하면 완전히 손절하도록 세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팅이 아까 매도를 다 한번 했기 때문에 세팅이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34450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모두 다 매도하는 걸로 네, 설정도 걸어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오전에 매매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램보 로보티스가 또 위로 치고 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쪽으로 힘이 쏠려 있다가 뉴로메카가 위로 뜨고 난 이후에 로봇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힘이 더 실려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연습으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뭐 눌리든지 말든지 일단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좀만 이익 보고 일단 매도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관심 종목에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하려고 지금 올려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실력이 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도 맞출 수가 있고, 굳이 1분봉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이 경험들이 머릿속에 잘 남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 차이가 뭐 저랑은 많이 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연습을 할 때는 최소한 적은 금액으로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주씩도 매수할 수 있고 두 주씩도 매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많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거나 그리고 매매를 연습하실 때 그렇게 접근하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매매 방법을 완벽하게 익혔을 때에
큰 돈을 들이게 되더라도 수익을 나거나 그리고 잔고를 늘리시는 게 아마 생각보다 빨라지실 거라는 거를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금액이 적지만 연습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같이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잘 낼 수 있는 쪽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